네. 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네. 좋아하는 캐릭터. 의미가 있겠냐마는. 네. 저부터 할까요? 네네. 네. 아, 비율 완전 저거죠. 불편하죠, 여러분. 아, 죄송합니다. 이런 사진만 보냈어요. 그래도 써요. 세로보다는 낫지 않나요? 아, 놀랍게도 세로도 있습니다. 글쎄요, 애매하네. 저도 친구? 사리? 음. 사리가 제일. 예. 일단 저는 스피드 타입을 항상 동경합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멋지게 나오기 때문에 네. 뭐 이 캐릭터를 뭐 되게 모해해서 좋아한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꽤 속성이. 그냥 좀 호감 가는 속성이었다 정도? 사실 여기 캐릭터 중에 막 이 캐릭터 너무 좋아 정도의 캐릭터는 없었어요. 그래요. 다 옅어가지고. 네. 라이트하죠. 다. 수가 너무 네. 많아요. 맞아요. 기억도 그렇죠. 안 나 이름. 네. 에이르님요. 저 맞춰보세요. 왜 자꾸 맞춰보래. 그 친구. 컨텐츠 속의 컨텐츠예요 이게. 친구도 좋아하는데 네. 그 메이플, 주인공. 메이플. 주인공. 그거 같았어요. 그렇습니다. 좋던데 다. 다 좋다고요? 네. 그거의 반대는 다 별로였어요랑 똑같은 말 아니에요 그게? 표현을 좋게 한 거지? 다 좋던데가 다 별로였다랑 비슷한 말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성우진들이 꽤 괜찮아서. 아, 성우진이 참 성우진은 좋더라고요. 괜찮죠. 네. 네. 캐릭터성 자체가 좀 옅어서 그게 좀 그렇죠. 그렇지. 네, 해주시죠. 그래요. 아픈 건 싫으니까 방어력에 올인하려고 합니다. 아, 근데 그래요? 이거는 보통 줄여서 어떻게 얘기해요? 보통 이런 건 좀 줄이잖아. 이거 무슨 보훌이라고 한다던데. 네, 한번 걸렸습니다. 걸렸다. 한번 내가 걸렸고요. 알고 있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려고 일부러 함정판 거예요? 네. 느낌이 딱 왔어. 전혀 몰랐는데. 그래요. 바본가? 아무튼. 네. 고엔 1회. 벌칙 있다 그랬죠? 벌칙 생각해 왔나요? 근데 생각해보죠 뭐. 네. 이따 생각해보죠. 이따 어차피 생각하죠. 네. 고엔 1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어디까지겠니? 아무튼 그래서 일단 평소대로 네. 기본적인 소개를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캐릭터 소개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픈 건 싫으니까 방어력에 올인하려고 합니다고요. 네. 이건 이제 올해 20년도 4월, 그러니까 바로 전분기죠. 2분기 바로 전분기. 했던 작품이고요. 네. 이 작품은 이제 유미칸이라는 작가의 라이트 노벨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고 스토리는 간단하게 약간 스탯의 방어력에 올인한 주인공 메이플과 친구 사리가 RPG 게임을 즐기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VR이죠? 그죠? 네. 네. 그 VR RPG. 그냥 그거던데 너브기어 아닌가요? 거의 그렇죠. 거의 뭐 소다트 온라인과 차이가 많이 없는. 거의 들어갈 네. 때도 사실상 색깔도 비슷하던데. 내가 네, 맞아요. 그런 기구를 끼고. 패러디려나? 아니면? 패러디 그럴 쪽으로. 수도 있고요. 아무래도 어쨌든 애니메이션계에서 이 VR 관련으로 1호는 또 소다트 온라인이니까 그죠. 그럼 뭐 무시 못할 수는 없겠죠. 예. 네. 아무튼 그렇고요. 제작사는 실버링크인데 실버링크 같은 경우는 뭐 대표작이 바보와 시온과 소환수, 뭐 스트라이크 더블러드, 하트 커넥트, 최근에는 그 여성향 게임의 파멸 플래그밖에 없는 악역 영예로 환생해 버렸다가 좀 유명하죠.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또 아사히 미디어에 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넘어가가지고. 네. 마지막 작품이 아닌가. 실버링크 어떻게 오리지널에 네. 거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예. 네. 또 최근에 잘 돼가지고 여성향 게임도 잘 되고 네. 방어도 이번 그렇죠, 연도 예. 네. 그래서 둘 다 2기가 뭐 예정이 되어 있죠. 네네. 그렇죠.
그렇고요. 이제 감독님은 두 분이신데 두 분으로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언제나 모든 작품에 들어가는 오오누마 신님이랑 그분은 빼야 돼요. 그다음에 미나토 미라이님이 하셨거든요. 약간 이거랑 오오누마- 또 디자인 바이 캘리포니아 애플 거마다 그렇게 적혀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약간. 예. 뭐 오오누마 신이야 뭐 실버링크엔 웬만하면 다 나오니까 바보와 시험과 소환수도 여기 그 오오누마 신님이 했고 그다음에 뭐 하트 커넥트도 이분이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미나토 미라이님은 대표작이 마사무네 군의 리벤지랑 아 그것도 똥작이었죠. 스노하라장의 관리인이신데 둘 다 이제 실버링크 작품이에요. 이분은 노선이 확고하네요. 네. 예, 두 작품 다 약간 비슷한 작품이어서. 그런가? 아니면 뭐 그냥 그 제작사 자체 소속이니까 어쩌다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예. 그래서 뭐 두 분이서 같이 이제 하신 게 스노하라장의 관리인 씨는 오오누마 씨님이 총감독을 하고 이분이 이제 감독을 하셨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좀 이제 제작진 스텝진에서 좀 특이한 점은 약간 게임 판타지답게 좀 신기한 포지션이 많더라고요. 네. 크리처 디자인, 무기 디자인, 프롭 디자인 뭐 이런 직함들이 많고요. 그리고 액션 애니메이터도 따로 있고 키 애니메이터도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 점이 좀 특이하다. 근데 이 작품이 네. 뭐 액션은 아주 뭐 박진감 넘치진 않았지만 일반 양산형 혹은 뭐 맞아요. 킬링 타임용 애니메이션 치고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액션이나 그쵸. 근데 이게 또 3D를 적절하게 섞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또 게임 속 상황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잘 녹여 들어간 것 같아요. 괜찮았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그렇고 스텝진들은 대략 그렇고 오프닝은 이제 그 궁극 언밸런스라는 노래인데 순정의 아필리아라는 이제 아이돌 그룹이 했습니다. 멤버 9명의 아이돌 그룹이고 얘 같은 경우는 전에 뭐 초차원 게임 넵튠 엔딩 그다음에 대마도학원 35 시험소대 오프닝 뭐 이런 노래들을 맡은 적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엔딩이랑 OST는 사사키 니코라는 분이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사신짱 드로킥 OST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몇 개 있는데 뭐 듀얼 마스터즈 엔딩, 뭐 마음의 조각 엔딩 이런 게 있는데 들어본 적이 없는 애들이어가지고 근데 오프닝 엔딩 다 별로였어요. OST가 좋았죠. 예, 중간에 삽입되는 OST는 예, 뭐 나쁘지 않았는데 그게 좋았어요. 그게. 오프닝 엔딩은 그냥 그래요. 예. 그냥 그저 그런 그렇죠. 느낌이었고. 그냥 다른 어느 그냥 킬링 타임 작품에 집어넣어도 전혀 이상하지 위화감이 않아요. 없을. 네. 아무튼 뭐 그 정도였다. 여담이 있다면 신기하게 그 좋다고 생각한 OST는 작곡가분이 뭐 서현진이라고 한국 이름으로 돼 있더라고요. 음. 근데 뭐 저희가 아는 배우 서현진은 당연히 아니고요. 네. 일본에서 알고 있죠, 활동 예. 중인 작곡가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여담이 또 있었다. 저 여담 3개 있어요, 저. 뭔가요? 그러니까 보니까 네. 이거 시리즈 구성, 그러니까 각본가가 네. 그분이 명 좀 엄청 잔뼈가 유명하시던데 잔뼈가 굵은 분이죠. 이분이 그 크레니의 그 이시아라 그 감독님 있잖아요. 네네. 그분이랑 같이 했어서 Q&A 작품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클라나드 보니까 그냥 전화 있잖아요, 애니 네. 1, 2기 다 각본을 혼자 쓰셨던데. 예. 그리고 뭐 아마기 브릴리언트 파크나 뭐 그러셨더라고요. 근데 뉴게임이 있더라고, 뉴게임. 이분이 그 계열 구성 시리즈 구성 같은 거 많이 하신 분이던데. 시모 후미코님 맞죠? 그렇군요. 이분이 무슨 뉴게임, 골든타임, 용왕이 하는 일, 덤벨 몇 킬로 그거까지 하셨던데. 최근에는 나오셨나 봐요? 아니면 원래 프리랜서인가? 원래 그랬을 거예요. 네. 원래 프리이신 것 같아요. 각본가가 대부분 그럴 거예요. 프리. 와, 근데 진짜 저는 그 프리랜서의 삶이 상상이 잘 안 가요. 참. 근데 IT 쪽에는 또 프리랜서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뭐 많지만은 그죠? 예. 와,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프리랜서라는 게. 각본 물론 어렵지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아마 시나리오 작가나 뭐 이런 사람들은 프리랜서가 많을 거예요. 업계에 따라서 아마 프리랜서가 좀 많겠죠. 근데
아 근데 어찌됐든 소속 없이 이렇게 자신의 능력만으로 뭔가 일을 한다는 게 참 대단하면서도 참 어떻게 보면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쵸. 나의 슬럼프에 커버 쳐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니까. 그렇죠. 네. 인맥 좋아야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다음. 네. 뭔가요? 작화감도 개 많던데. 작가감도 하나에 거의 5명, 뭐 6명, 7, 맞아요. 8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네. 이 실버링크가 다 그런 체제더라고요. 작품들이 다. 작화 감독이 한 5명에서 막 7명, 8명까지 달라붙더라고요. 실버링크 자체가. 다른 작품 생각해 보면 왜 그런가 싶긴 한데 근데 이 작품에서는 이해는 되네요. 아마 근데 제가 전에도 비슷하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건데 그냥 감투만 그렇게 존재하는 걸 수도 있지 않나. 그냥 애니메이터를 다 넣어버렸다. 그러니까 그런 그냥 느낌이. 애니메이터에 일일이 다 감독이라는 직책을 준 게 아닌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름 소수정예? 맞는 네.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 작품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뭐 이해는 뭐 되지만은 다른 실버링크의 작품들을 봤을 때 그 정도 수준의 뭔가 퀄리티가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냥 평작 이상 정도 수준이잖아. 실버링크는 항상. 그냥 그 작화 퀄리티만 놓고 보면 최상이었던 적은 거의 없거든요. 상위권이거나 네. 그냥 중상 정도 항상. 네. 중에서 중상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그냥 그런 어떤 아무래도 듣기 좋으니까 그냥 그 거기에 그 크레딧 롤에 그냥 애니메이터 이름만 쭉 나오는 것보다는 무슨 감독 누구 무슨 감독 누구 무슨 감독 다 누구. 넣어준, 다 약간 이런 넣어준. 느낌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자세한 거 뜯어봐야지 알겠지만은 네. 근데 실제로 그 키 애니메이터 분들이 지금 저기 다 들어가 있어요. 작감 이름에. 뭐 어떤 거요? 기 쪽. 네, 키 애니메이터 직함에 계신 분들이 네네. 작감에 다 써 있어요. 네. 네, 화마다. 그런 거 보니까 네. 좀 그런 감독이라고 얘기를 굳이 한 게 아닌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뭔가 좀 더 책임감을 느끼게도 해주는 네. 게 있고 그리고 또 기분도 좋잖아요. 그죠? 그냥 일반 애니메이터라기보다는 무슨 내가 이쪽 파트를 맡은 뭐 누구겠다 이런 게 딱 정확하게 나오니까 개인적으로도 좋을 것 같은데 개인 포트폴리오로 쓰기에도 뭔가 그쵸, 증거가 그쵸. 남으니까. 그리고 또 있어요. 마지막 여담이 하나 더 있는데. 네. 네. 제가 전투 씬을 보다가 네. 어떤 애니가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그걸 네. 연출이 똑같아. 네. 그게 그 디지몬 어드벤처 트라이. 제가 아, 트라이를 다 봤거든요. 네네. 근데 전투 씬이 똑같아요. 영상도 가져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다 보고 이거 트라이를 먼저 보고 딱 이걸 보면 딱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단편만 보면 잘 모를 수 있는데 네. 처음 게 그거 방어력의 올인이거든요. 일단 이거 보시고 다음 트라이랑 관련 있나요 이 작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따 이게 있더라고요. 제가 느낀 게 예.蜃気楼ってスキルイベントに備えて実験してみたんだ。へえ、ここがボスの部屋だね。 일단 뭐 이런 느낌. 네. 그리고 또 비교할 만한 게 뭐죠? 그거 디지몬 어드벤처. 근데 이건 뒷부분을 봐야 좀 아는데. 뒷부분 몇 분부터요? 처음부터 초반 정도? 그러니까 이거 그거야? 첫 번째 영상? 그 사슴이랑 싸우는 장면을 봐야 좀 몇 초 분량이야? 바로 나올 거예요. 바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편적으로 보면 안 되고 多分あの魔法陣だよ。ちょっと本気で観察に回る。防御ウィンドカッター。あれだ。
뭐 이런 느낌. 그리고 디지몬. 가 생기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거요. 이 장면과 그 전체적으로 그 방어력 보면 그 빛 표현할 때 다 동글동글한 거가 많이 좀 찾아봐야. 저거는 좀 다른 동글동글한 건데. 뭐 레이저를 쏘는 게 있었나요? 그리고 또 역동적인 게 그 땅 갈라지는 느낌이랑 막 그 아까 트라이에서 바다 막 물결 아니 그 물 막 터지는 막 표현. 그런 건 조금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터지는 표현 이런 거. 좀 비슷해. 여튼 저는 두 작품 다 봤으니까 네네네. 여튼 트라이를 보고 그러니까 단편만 봐서 모르고 저 방어력 전투 씬이랑 근데 이게 이유가 뭐냐면 네. 그러니까 방어력에서 그 액션 애니메이터에 네. 이토 코지라는 분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트라이의 그 이토 그 무슨 디렉터 아니 그러니까 제작사랑 감독은 아예 다르고 네. 그 애니메이션 디렉터라는 직책이 있어요. 아마 액션 그쪽도 아마 동화 여튼 전투씬 막 맞아요. 액션 네. 그거 같은데 네네. 여튼 이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트라이 본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뽀글뽀글거리는 거. 아 이게 진짜 똑같다니까요. 뽀글뽀글거리는 거 저거. 그리고 역동적인 게 완전 이분 그건데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역동적이고 뭐 끊기는 것 같으면서도 그걸 역동적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기분도 상당히 있고 뒤에 보면 또 뽀글뽀글거리는 거 나오거든요. 근데 저거 왜 저렇게 연출하는지 모르긴 했는데. 이거 말고 그 차라리 그 뭐야 그 물고기랑 싸우는 거를 비교했으면 좀 비슷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지금 영상이 별로 없으니까 없어서 이게 지금 수중전이잖아요. 트라이는 수중전이고 여기는 이제 그 지상전이다 보니까 근데 뭘 말씀하려는지는 좀 알 것 같아요. 네. 수상전 있긴 있는데 있긴 있거든. 근데 잠시만요. 근데 이게 또 특이한 그 어떤 연출법은 아니어서 그러니까 뭐랄까 그거는 맞긴 한데 최근에 또 이런 연출이 이분밖에 못 봤던 것 같아서 이런 상당히 그 작품 내내 저런 역동적이거든요. 모든 그냥 아닐 이런 때는 액션 자체가 사실 요새 애니 없죠. 그러니까 그쵸. 액션 자체가 그리고 아니 있는데도 있는데 네. 그 그러니까 보면 소환 같은 두 개의 차이가 뭐냐면 그러니까 얘네는 약간 대형 몬스터와의 전투잖아요. 그것도 있죠. 대인과 대인의 혹은 뭐 부피가 작은 그 어떤 대상들끼리의 전투가 아니고 한쪽이 크고 다른 한쪽이 작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전투 자체가 사실은 요새 좀 손에 꼽는 것 같아요. 이런 액션 자체가 요새는 거의 대부분 맨투맨의 어떤 액션이 좀 많고 근데 얘기 듣고 보니까 좀 비슷한 부분이 있네요. 근데 제가 트라이를 많이 안 봐서 이런 그 영상만 봐가지고는 적은 매수로 역동성을 강조하는 작법이다. 그럴 거예요 아마. 이와 찾긴 했는데 좀 짧아요. 좀 일단 들어볼 텐데 여기서 나온다. 여기서 그 한 30초부터 보시면 돼요. 30초. 또 수중전은 3D 들어가지 않았나? 일단 그 빛도 좀 보시고 막 역동적인 이거. 막 부셔 막 물 막 폭 그거 그런 벌써 것도 있잖아요 여기 동그란 거. 그렇네. 여기 막 그 빛 여기도 보면은 쏘기 전에 막 이렇게 막 제가 트라이 이런 생각해 보니까 네. 물론 스토리가 그러니까 외부 감독이어서 외부 감독이 데려왔어요. 지금 하는 거는 토에이 그쪽이거든요. 네네. 트라이는 외부 감독이었고 물론 문제가 많지만 그러니까 원래 어드벤처가
그 원래 기술로 그냥 전투실을 때우잖아요. 네. 진화신이나. 그러니까 네네. 좀 단조롭잖아요. 좀 정적이고. 네, 그렇죠. 근데 이거 지금 이것도 그 뭐냐 트라이 여태 액션 감독이 같은데 네. 이 방어력처럼 상당히 역동적이란 말이에요. 네. 그것 때문에 또 별로였지 않았나. 물론 스토리가 개스레인 거는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렇네요. 트라이라는 애니는 없습니다라고 하시는데. 방금 하오리님이 카나다계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그 카나다계가 사용된 게 맞고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네. 가성비죠. 가성비로 뭔가 굉장히 오버해서 강조하는 그런 느낌의 네. 작가 기법이고. 예. 근데 확실히 그 담당자가 같다 보니까 예,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네요. 예. 그래서 호불호도 좀 가릴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그쵸? 아닌가? 갈릴 수 있죠. 이 이후에 이제 사실은 말 그대로 이제 리얼하게 나왔던 리얼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려면 돈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드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선 좀 완전 살더라고요 그게. 네, 이분께 트라이선은 완전 죽창이었는데 그죠. 완전 물 만난 물고기처럼. 음, 네,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네, 캐릭터 소개로 넘어갈까요? 네, 그러시죠. 뭐 다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2명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메이플하고 살이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좀 애매하잖아요. 다른 애들은 다 분량이 애매해. 누가 네. 한 명을 다루기에는. 스토리에 뭐 다 나오니까 뭐. 뭐야 왜 이렇게 커 이건 또. 커요? 네, 공식에서 따왔어요. 고화질에. 사실상 마방사가 아닌가. 끝. 마법사인데 방패 들고 있는 그렇죠. 그죠? 네, 마방사에 가깝죠. 마방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시작할까요? 네. 메이플입니다. 방법사라고 해야 되나? 방법사야, 마방사야. 예. 방법사, 무슨 방법사 같은데. 아이스크림 이름 같잖아요. 무슨 아 그러니까요. 히드라술사 인정합니다. 아 근데 진짜 악질이에요. 도구로 공격하는 건 완전 악질이야. 아니, 보통 히드라가 인벤토리상이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해독제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죠? 거의 사는 사람 거의 없지 않나요? 없죠. 보통 그냥 맞고 차라리 그냥 그거면 그냥 체력 포션을 먹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악질이죠. 히드라가 리얼 악질. 그리고 히드라가 보니까 네. 독만하는 게 아니고 가끔 이렇게 물리 힘으로 이렇게 물거나 뭐 맞아요. 무력화시키기도 해요. 사기요 사기. 히드라가 그냥 사기야. 소환하는 그런 네, 느낌. 소환수 네. 느낌.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메이플이고요. 본명은 혼조 카에데라고 나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우님이 혼도 카에데 분이시다. 그래서 이름이 같다. 한 글자 빼고 이름 같은 걸로 알고 있고요. 한자까지 한 네. 글자 빼고. 그렇고 대표작은 이제 이분은 데미는 이야기하고 싶어해서 타카하시 히카리요. 배민은 좀비 이야기하고 싶어요? 네. 배민이요? 데미요 데미. 아, 발음 배민? 똑바로 해주세요. 배민인 줄 배민. 알았잖아요. 데미 왜 이야기해요? 그래요? 네. 좀비랜드 사가에서 미나모토 사쿠라 역 하셨었고요. 아 연기 잘해요. 맞아요. 이분 연기 잘하세요. 네. 네 여기서 뭐 연기할 게 없었지만 그렇죠. 다른 작품에선 잘했어요. 맞아요. 네. 아 이분은 뭐 최근에 계속 좋은 작품들 잘 보여주고 계시고 하니까. 아 그래도 나름 잘 나가고 있는 성우죠. 네. 맞아요. 네. 네, 그분에 비하면 그분이 누군데요? 그 동기 중에 있잖아요. 그 무메이 성우. 아 음, 그렇죠. 네, 그죠. 근데 무슨- 부메이 보시면 알겠지만 찡찡댄 거밖에 없어서 작품 내내 뭔가 막 그 연기력을 보여줬다고 하기 좀 애매하죠. 그렇죠. 그건 뭐 혼도카에 대한 워낙 또 작품들 많이 거치면서 네. 그런 게- 네. 네.
듣고 있으면 편안해지는 목소리 같다고요. 그래 아무튼 그래서 메이플입니다. 당연히 뭐 본작의 주인공이고요. 네. 엄청난 먼치킨을 자랑하는데 일단은 이 애니의 발단은 그렇죠. 그 사리랑 같이 그 본명은 시로메네 리사인데 네. 같이 게임을 하기 위해서 게임을 샀는데 먼저 접속을 한 게 된 거예요. 호수의 서포트 없이 그쵸? 생초짜가. 근데 생초짜니까 스탯 찍는 걸 모르잖아요, 당연히. 네. 그쵸. 그래서 방어력에 아픈 게 싫어서 방어력에 올인을 하면서부터 이제 이상한 모험기가 시작되죠. 1화에선 처맞기만 하고요. 1화에선 그쵸. 처맞기만 하고 레벨업을 하고 그다음에 아니 이제 이 애니는 스토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만 그런가요? 스토리는 아주 명확하지 않나요? 그냥 이 게임을 즐기는 네. 소녀의 이야기잖아요. 아니 너무 초반이 너무 레벨업이 빠르지 않아요? 초반 레벨업이요? 예. 먼치킨이니까요. 근데 메이플 스토리도 원래 요새는 빠른데. 아 근데 게임은- 메이플은 예. 요새는 그럴지 모르겠는데 초창기에는 더럽게 안 올랐어요. 그거는 맞아요. 더러운 초창기 게임이야, 진짜 너무 안 올랐어. 빅뱅 전, 생노가 다였지. 빅뱅 전에. 몇 렙까지 해보셨나요, 부장님? 저는 완전 1세대라서 예. 그때 제가 60 언저리였던 것 같아요. 저도 그쯤. 그때 저도- 60 하려면 페인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좀 오래 했어요. 한 1년 좀 넘게. 근데 많이 안 하게 되는 점점 가면 갈수록 그죠? 힘드니까 레벨업. 2차 전지까지 그렇죠. 했던 것 같아요. 2차까지 다들 하고 보통 네, 네. 맞죠. 예, 한 2차도 3차까지 힘들었어. 하고, 예. 예. 아 노잼이에요 메이플 그 당시에는. 요새는 뭐가 스토리가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아, 무슨 근데 뭐 컷신이 있던데 일단 제가 있을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컷신 이런 게 어디 있어. 스토리 자체가 그냥 NPC와의 대화만으로 종료가 됐었는데 요새는 컷신 같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전 옛날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저도 옛날에 더 나은 것 같은데. 그게 그러니까 이제 옛날 게임들이 이제 사실은 좀 약간 정통 RPG에 가깝죠. 좀 약간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지고 좀 이제 뭐 사냥터 이런 거 이미 다 정해져 있고 네. 그 다 너무 편리하게 바뀌었어요. 진짜. 아 무슨 맞아요. 모바일 게임 그렇죠. 마냥. 아 근데 옛날엔 너무 불친절했어요. 제가 진짜 가장 어이없는 게 뭐냐면 그 뭐지? 왜요? 지구방위 본부 갔다 오셨어요? 아니요 들어보세요. 그 초창기에 그러니까 네. 그 저랩 구간에 그 왜 돼지 잡는 거 있잖아요. 네. 그 구간에 보면은 아이언 호그가 한 마리 숨어 있어요. 맞아요. 페리온. 네, 페리오네. 그 처음에 멋모르고 그냥 뭐 다 잡으면 되겠거니 그 아이언 호그한테 몇 번을 죽었는지 몰라. 경험치 다 날라. 부딪히기만 하면 그냥 죽잖아. 바로 비석 나온다고요. 진짜 아 막 근데 그런 식으로 숨겨놓은 게 많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그 재미였어. 저것도 했잖아. 낚시도 했잖아. 택시 낚시. 그 모르죠. 그 택시도 뭐 몇 렙 이상 되면 이제 탈 수 있거든요. 네. 그거 그렇죠. 타고 가면 이제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 20렙인가인가 뭐 몇 렙, 10몇 렙인가부터 탈 수가 있는데 타고 가면은 40렙인가 50렙 구간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못 돌아오죠. 뭐. 그거 좀 비싼 택시 탔나 보네. 네, 모범 택시인가 뭐 그거 있었어요. 아, 그 총 위험 지역 가는 거. 예. 뭐, 약간 좀 재밌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추억이죠. 그게 요새는 다 재밌었죠. 똑같아가지고. 주니어 발로 막 커닝시티에 풀어놓은 거 막. 아 그것도 레전드 진짜 사건이었죠. 너무 네, 웃기던데. 영상 있던데요, 그거는. 네. 진짜 악하던데. 그러니까. 요즘 그거 안 되더라고요. 아, 당연히 막아놓겠죠. 그 테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재밌었는데. 해도 요즘은 안 죽을걸요? 또 너무 요새는 잘 완전히 그 데미지 인플레가 돼가지고 맞아요. 아니 무슨 뭐 맞아요. 억 단위던데 데미지가? 아마 그럴 거야. 그 좀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약간 모바일 게임 된 것 같아요. 아니 뭐 그 이렇게 뭐 가끔 이렇게 방송으로 메이플 하는 사람들 네. 보면 화면에 반이 숫자야. 네, 반이 데미지야. 이렇게. 예. 다다다다다 이렇게. 무슨 재미로 하나 몰라요 그러면. 그냥 정으로 하지 않을까, 정으로. 예. 네, 아무튼간 근데 저는 좀 너무 레벨업도 빠르고 이 게임은 또 약간
메이플 같은 게임이 아니지 않아요? 이 게임은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게임 같던데. 예. 그죠? 그렇죠. 거의 신게임이니까 오픈 베타 막한. 예. 신게임이니까 또 이런 유저가 나올 수라도 있는 거고. 근데 이건 아마 평가 때 얘기하려고 했었던 거였는데 네. 사실 이 작품이 노잼이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제가 볼 때 크게 세 가지라고 보는데요. 예. 첫째로 주인공이 너무 막강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위기의 순간이 없어요. 작품 보는 내내 거의 무적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긴장이 안 돼요. 보는 사람이. 얘는 어차피 그냥 거의 다행이네. 원펀맨 수준으로 그 방패 한번 네. 걷다 대면 다 죽으니까 일단 그게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하고 둘째로는 설정에 유니크함이 없다. 그 말인즉슨 맞아요. 뭐냐면 보통은 그 주인공이 설정이 좀 약간 특이한 경우가 많아요. 예. 그걸로써 우리가 또 희열을 느껴. 그렇죠. 다른 캐릭터와 다른 그 어떤 그 주인공의 설정에서 그러니까 주인공이 훨씬 부각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작품은 멤버가 다 비슷비슷해요. 설정이. 예, 맞아요. 누가 주인공이 돼도 사실은 관계가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다 뭐 누구는 공격력에 몰빵을 하고 누구는 뭐 속도가 뭐 엄청 빠르고 약간 뭐 다 이런 느낌이어서 설정 자체가 너무 금방 그 참신함이 소진이 금방 돼요. 예. 다른 캐릭터를 봐도 똑같은 설정이거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사실 뭐 그렇게 큰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임 시스템이 너무 올드한 시스템입니다. 너무 정통 옛날의 그 어떤 RPG 게임들. 요새 게임 스타일이 이러지 않거든요. 요새 모바일 게임이나 요새 뭐 다른 뭐 최근에 뭐 또 스마일 게이트의 로스트아크가 또 인기가 많던데 전 도대체 그 시즌 게임이 2? 왜 인기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게임들의 어떤 최신 게임 시스템이 아니고 과거의 게임 시스템들 와우 어떻게 보면 와우 그 네. 이전 혹은 뭐 와우 시절 그 시절의 그 어떤 게임 시스템이다 보니까 요새 사람들이 금방 질려요. 실제 게임은 저러지 않은 부분도 많거든요. 이게 좀 허술한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인다는 부분이죠. 이건 근데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예. 그런 부분들도 좀 그래서 아쉽더라고요. 악평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 네. 아마존 프라임에 그 댓글 그 평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호평이랑 악평이랑 두 개로 나눠 있는데 악평 들어가 보면 네. 이게 그러니까 게임을 소지를 했으니까 네. 게임답지 않다. 그죠. 게임 무시하는 거냐. 네, 예. 그런 말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최신 게임 트렌드들이 적용이 돼 있잖아요. 무려 VR 게임인데. VR 게임이면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최신의 게임 플랫폼이잖아요. 예.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게임 스타일은 너무 정통 RPG. 그렇죠. 현실에서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요? 그 VR 아니죠. 그러니까 말했다시피 VR 게임이라면 뭔가 좀 VR 게임 유저가 느낄 만한 여러 가지 공감할 만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어지럽다든지 약간 뭐 그런 소재들. 그러니까 이건 그리고 또 약간 좀 진보된 어떤 플랫폼이다 보니까 사실 VR 게임들은 좀 어색한 부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 그렇죠. 비슷한 건 나오긴 했죠. 그 왜 중간에 그 뭐야 몇 번 나왔죠. 약 구해주는 거. 네.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뭐 모델링이나 이런 걸로 뭐 이렇게 뭐 한 게 아니고 그냥 게임의 어떤 허점? 약간 이런 것을 뭐 얘기해 준 거긴 했는데 또 어찌됐든 최근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뭔가 좀 공감할 만한 그 좀 약간 유행 밈이 너무 옛날 밈들이에요. 뭐 네, 직업, 맞아요. 뭐 스탯 이런 것들은 사실 너무 옛날 밈이고 요새는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10년 전 딱 메이플 때 그쵸. 메이플이 네. 딱 그랬으니까. 이름도 메이플이잖아요. 소아온이 사실 비슷했거든요. 근데 소아온은 그 당시로서는 아직은 뭐 그렇게 막 아직은 먹혀주는 게임 시스템이기도 했고 그리고 네. 나가지 못 로그아웃을 못하고 게임에서 그냥 죽는다라는 그 어떤 컨셉 자체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예. 거기에 이제 묻혀가지고 이제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얘는 이 게임 시스템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올드해요.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예. 또 뭐 자동 사냥 얘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전혀 다뤄지지 않으니까 핵 이런 거라든가 뭐 실질적인 그러네요. 어떤 게이머들이 예. 경험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세상에 약간 그런 느낌이라 조금 그런 부분도 지루할 수 있죠. 몰입이 안 될 수 있어요. 다들 좀 내내 꽃밭이잖아요 여기. 그죠? 다 착해 사람들이.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게임 해보면 나 빼고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데 진짜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일본 게임 스타일이 그런가? 글쎄요. 고였나? 고여서 고이면 막 맞아요. 착하잖아요. 저도 저 꽃밭 감성이 좀 너무 좀 작품 자체를 좀 루즈하게 만든다고 해야 되나? 한데 또 생각해볼 만한 게 소아원이 또 배려놨어요. 뭘요? 게임 판타지는 무조건 극한의 상황이어야 한다. 약간 이런 거를 소아원이 좀 배려놔가지고 이제 이런 작품들이 나오면 적응이 안 될 거예요. 왜 이건 진지하지 않지? 약간 이런 느낌? 배린 게 아니고 배렸어요. 작품 그 어딘가는 생태계를. 긴장감을 줘야 되는데 네. 그걸 다른 부분에 주면 돼요. 굳이 소드 아트 온라인처럼 극단적인 설정을 넣을 필요가 없이 뭐 진짜로 게임 속에서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굳이 뭐 데스매치가 아니더라도 그런 걸로 긴박함을 줄 수 있으면 되는데 이 작품은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을 소재로 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게임이라는 그 어떤 매체 자체가 애니보다 훨씬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애니가 게임이라는 컨텐츠를 수용하기에 너무 좀 편협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맞아요. 게임은 기본적으로 쌍방향 인터랙션이잖아요. 내가 네. 조정하면 캐릭터가 움직이는 말 그대로 내가 그 캐릭터가 직접 되는 그런 어떤 매체인데 그거를 일방향 매체에서 다룬다는 것 자체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운그레이드야 다운그레이드 어떻게 맞아요. 보면. 그래서 게임 소재가 실제로도 그렇게 많지 않죠. 네. 네. 그래서 근데 뭐 어찌됐든 뭐 좋은 시도였다고 생각하고요. 뭐 이런 식의 뭐 작품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해서 뭐 그 의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닌데 재미있기가 쉽지는 않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뭐 아무튼 그렇게 모험을 시작해서 저 화면에 나오는 장비를 얻기 위해 그 독 보스몬스터를 잡게 되죠. 무슨 좀 히드라 아니에요? 먹어서 레버파자. 먹어서 레오파잖아요. 예. 약간 먹어서 응원하자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그건 좀 진짜 황당하긴 했어요. 먹어서 뭔가를 한다는 좀 참신한 발상이긴 했거든요. 네네. 그 좀 황당하긴 했는데 근데 약간 그러고 나서도 좀 그런 메이플은 약간 황당한 캐릭으로 나오잖아요. 주변에서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죠. 예. 쟤는 약간 눈을 떼면 뭘 할지 모른다.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황당한 일이 별로 없어요. 초반에 그 몬스터 먹는 거 빼고는 몬스터 먹는 거 빼고는 그냥 뭐 어제 그 뭐 퀘스트 하러 갔다가 운 좋게 뭐 죽는다거나 어디로 굴러 떨어진다던가 떨어져가지고 뭐 다른 보스를 만난다던가. 근데 흔히 게임 하다 보면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근데 여기서 더 엇나갔으면 네. 그건 그거대로 아마 노잼이 됐을 거예요. 아이 실제로 저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약간 이런 느낌. 적당히 근데- 몰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약간 그런 거죠. 주변에서 자꾸 와 진짜 이상하게 게임한다 식으로 가니까 어떤 메이플만의 강함이 메이플의 엉뚱함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작품에서는 줄곧. 그러니까 그게 제 생각은 뭐가 좀 문제가 되는 건 근데 사실 그런 건 괜찮다고 봐요. 예를 들면 신중용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결국 가지고 있는 특성은 신중함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극대화되는 게 그럼으로써 벌어지는 에피소드들 네. 그리고 주인공은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가는가 우리가 이제 보는 게 그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작품은 뭐가 문제냐면 제목 자체가 뭐 아프니까 뭐 방어력에 뭐 올인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 설정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근데 단점이
많이 그렇게 생각보다 부각이 되지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그런 에피소드가 좀 많이 부족하다. 초반에 이제 막 어지를 안 올려서 뭐 속도가 느리다 이런 거는 좀 나왔었는데 맞아요. 그 날아다니는 거북이 타고 나서부터는 거의 무적이 되잖아요. 그 단점이 그럼 모타로 이게 뭐가 잘못된 거지? 처음부터 그냥 진짜 방어력만 올인 찍지? 약간 이런 느낌이 되어버려서 그 어떤 장애물이 너무 약했다. 이것도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그렇죠. 긴장감이 많이 부족했다. 이거에 그 어떤 상통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진짜 굳이 그러니까 방어력이 그냥 짱이야. 그죠? 네. 방어력을 찍으면서 생기는 애로사항은 다 커버를 쳐버리고 네. 그런 방법으로 그냥 방어력이 짱이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좀 와닿지 않는 거죠. 근데 그건 있어요. 많은 게임을 해봤지만 보통 그 원래는 뭐 파티 단위로 들어가야 뭐 깰 수 있는 데를 혼자서 깨는 경우가 많잖아. 혼자서 깨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보통 탱커가 많아요. 그래요? 네. 탱커들. 딜탱이 많지 않아요? 딜탱?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탱이 되는 애들 그렇죠. 순수 네. 딜러나 순수 법사는 깨는 경우가 많지 않고 보통은 이제 딜탱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탱이 좀 받쳐주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원래 사실 좋은 직업이긴 해. 직업군이긴 해요 원래 탱커가. 그죠? 언젠간 죽이니까. 딜은 약해도 언젠간 죽거든. 나만 안 죽으면. 그건 맞죠. 근데 뭐 아무튼 그렇게 3화 정도였을 거예요. 2화 정도에 그 히드라 잡고 히드라 스킬 얻고 저 방패랑 고유 그 갑옷이랑 다 얻고 네. 그때부터 좀 본격적인 사기가 되죠. 가시 갑옷과 람머스. 이제 가갑이야. 거의 가갑 수준이야. 그래서 때리면 다로. 첫 대회에서 3등을 하잖아요. 네. 저 말도 안 되는 능력으로. 그래서 한번 너프를 먹죠. 그렇죠. 하루에 10번밖에 쓸 수 없다. 아예 저격하거든요 운영자가. 네, 맞아요. 근데 운영자가 토끼 같은 느낌으로 나오죠? 여러 토끼인가? 나오잖아요. 약간 네. 운영자들. 그렇죠. 운영자들이 계속 얘기도 하고. 아예 저거 현실 도피하던데. 맞아. 메이플 얘기만 나오면 현실 도피하던데. 쟤는 원래 그래. 약간 이런 느낌. 얘기 꺼내지도 마 그런 느낌. 네. 스트레스 받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 실은 무능한 운영자가 많죠. 그죠. 그렇죠. 결국 벌어진 거는 진행. 그거에 의해서 또 궁금한 것이.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론 저는 게임 업계에 다니지는 않지만 네. 보세요. 그렇다면 메이플을 위해서 게임 수치를 적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수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생각해야 될 변수가 얼마나 많아. 어우. 과연 그 루트로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메이플 혼자만 사기로 만드느냐? 뭐가 더 운영하기 쉽습니까? 후자거든요. 메이플만 사기고 나머지는 처음부터 그냥 초장에 그렇게 안 되도록 막아놓으면 메이플만 사긴 거잖아. 네. 그러면 딱히 시스템 전체 수정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사실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더 편할 수 있어요. 유저 한 명을 막기 위해 전체 시스템을 바꾸는 건 생각보다 비효율적인 일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뭐 이 작품이 어떤 설정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저 방패나 갑옷은 이미 나오기로 드롭되기로 예정돼 있던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이스터에그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오징어 맞나? 오징어 말고 그 왜 그 새랑 싸우잖아요. 네. 네. 거기도 보면 이거 원래 유저가 못 쓰러뜨리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놨잖아요.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이템이나 이런 거 다 준비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템을 떨고 숨겨준 이스터에그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원래는 못 깨는데. 네. 얘가 쓰는 방패는 원래 되는데 뭐 하긴 그거는 어질리티 스탯이랑 좀 같이 맞물리는 거긴 한데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좀 이상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의 또 문제 중에 하나는 설정이 좀 디테일하지 않다. 그렇죠. 이게 좀 뭐랄까 탄탄하지 않아요. 설정이. 네, 맞아요. 엿장수 마음대로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네, 그냥 상황에 맞춰서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뭐 거북이 날아다니게 했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도 사실 아무나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가?
아무나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니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그 염력 자체도 네. 그 뭔가 그 코인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펫 시스템 자체도 없어. 이 게임은 초반엔. 그죠? 네. 그러니까 생각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누구나 펫이 있으면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심지어 그거를 거대화까지 시키고 거대화도 우연히 얻은 기술이죠. 염력도 내가 여러 가지 고를 수 있는 그 어떤 마법 보상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예. 그거를 조합시킨 거라서 꽤 이제- 그거는 꽤 참신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네, 그래요?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서 참신하다고 느낀 거는 그거밖에 없어요. 몬스터 먹는 거. 와 저건 참신하다 이렇게 느껴가지고. 왜냐면 보통의 게임은 탈 것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죠? 예, 맞아요. 그 외에는 뭐 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원래는 탈 것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을 탈 것처럼 내가 만든 거니까 그거는 뭐 나름 플레이어의 참신성이라고 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객님은 항상 저렇게 자신감이 넘쳐서 좋아요. 자신감이 아니고. 네. 저는 좀 납득이 잘 안 갔어요. 이 작품 보면서 계속 쭉 음, 설정들이 다 납득이 잘 안 가가지고. 네네. 뭐 아무튼 그래서 계속 뭐 길드도 중간에 만들죠. 길드도 이제 친구랑 같이 만들고. 단풍나무. 친구도 진짜 예. 너무 사기캐잖아요. 그쵸. 좀 이따 하면 되는데 친구도 사기캐인데 아무튼 같이. 근데 뭐 길드가- 친구야. 설정 자체가. 트로피도 막 있고 네. 그러네. 원래 뭐 게임을 잘한다는 설정이었어서. 그렇고 그래서 이제 뭐 층이 있더라고. 약간 무슨 소드 아트 온라인 마냥. 네. 그런 부분은 사실 소드 아트 온라인이 좀 많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뭐 위층에 올라가면 뭐 새로운 퀘스트가 있는데 또 거기서 좀 사기적인 우연히 또 사기적인 스킬을 얻게 되고 그냥 이런 경우들이 계속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 이제 길드전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림으로. 아 맞다. 이 작품이 네. 예. 다른 작품들하고 콜라보레이션을 많이 했더라고요. 어떤 다른 작품요? 보시면 포켓몬하고 디즈니하고 포켓몬 괜찮긴 하겠다. 포켓몬 재밌겠네. 포켓몬 프리저 프리저도 나오죠. 맞네. 그리고 어벤져스 그루트도 나오고 아주 콜라보레이션이 아주 잘 돼 있다. 그루트가 3명이나 있어.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 계속 사기적인 능력을 얻는 게 뭐 몬스터로 변하는 능력도 중간에 없고요. 무슨 마왕 같은 데 물리쳐가지고. 킨드레드 궁도 얻더만. 맞아. 킨드레드 금. 네, 뭐 대박이야. 네, 그것도 뭐 그 퀘스트 열심히 깨가지고 얻고. 네. 또 그런 부분은 뭐 시스템 허점 얘기도 나와서 뭐 나름 볼만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그 최종 병기가 그 기계신 네. 그거부터 이제 얘는 진짜 못 이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죠. 네, 그렇죠. 맞아, 로봇 쓸 때 좀 과했어요. 과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엔 길드전을 이겼다. 아니 이런.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예. 여기 왜 1등 유저가 네. 혼자 레벨이 뭐 60이 넘는 페인이잖아요. 예. 페인. 예. 게임 한국의 페인을 염두한 건가? 게임 페인.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자꾸 페인 볼 때마다 그런가? 노린 것 같아가지고. 약간 예. 페인 같긴 하죠. 아니 근데 노렸을 수도 있어요. 아시죠? 마리오의 네. 쿠파. 그게 우리나라 국밥에서 유래된 거. 그래요? 그 마리오 제작자가 국밥을 듣고 발음이 세서 이거 악역 이름으로 하면 괜찮겠다 해서 나온 게 쿠파예요. 좋은 아이디어네. 그래서 페인도 게임 페인에서 나온 게 아닌가. 혹은 페인이 또 영어로는 고통이라는 영어- 뜻이죠. 영어인 것 같은데. 영어일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근데 아무래도 한국식으로 하는 게 좀 더 예, 그거 같아가지고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약간 계속 스토리를 메이플 위주로 보여주죠. 메이플 위주로 보여주고. 메이플이 주인공이니까요. 뭐 제목 자체가 사실은 메이플이니까. 네. 아 자꾸 메이플 해가지고 메이플 스토리 생각나가지고 보는 내내 몰입이 안 됐어요. 자꾸 메이플이라가지고. 쉽지 않았는데 메이플이라는 이름 자체는. 네? 메이플이라는 이름 자체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게임에서 닉네임으로 쓸 법한 닉네임이라서. 음, 네. 그래요. 근데 한국인이라면 메이플 했을 때 바로 메이플 스토리 떠올리지 그쵸. 않을까. 이 정도네요. 뭐 더 네. 하실 말씀 있나요? 메이플에 대해서? 캐릭터가 참 뭐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설정이 이런 류의 설정이 길드 사람들이 다 비슷한 설정이어가지고 일단 작품 내 설정 자체도 그렇게 특이하지 않았고 캐릭터 자체도 뭐 특이한 성격이 아니었죠. 그렇죠. 근데 간판 무스메란 말이에요. 엉뚱한 짓을 많이 하잖아요. 예. 옷으로 겨우 간판 무스메를 꿰차지 않았나. 좀 특이하죠. 옷이나 이런 것들, 색깔이나 네, 이런 것들이 이런 네. 식의 약간 저건 없으니까 장비빨. 그죠. 장비빨이 좀 컸다. 장비빨 히로인. 간판 무스메도 가능이냐고요? 아니 가능이고 자시고 작품에서 일단 미는 게 얘라 얘가 간판 무스메예요. 네. 근데 이것저것 입혀주잖아요. 천사옷도 입혀주고. 뭐 거기 그거 보고 아 진짜 애쓴다. 예. 그 생각했어요. 아 진짜 이 주인공 만들어주려고 별 생쇼를 다 하네 싶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 작가의 머리에서도 나온 건 옷이에요. 이 캐릭터를 부각시켜주는 건 옷밖에 그렇죠. 없어서 기본적으로 그냥 옷이 날개라는 말이 그냥 딱 맞는 것 같고요. 네. 뭐 전반적인 이런 갑옷이나 무기 디자인은 뭐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캐릭터 자체는 워낙에 뭐 흔하고 뭐 생긴 것만 보면 저 프리즈마 이리아에 나오는 이리아 친구같이 생겼잖아요. 예. 맞네. 그래가지고 아 간판 무스면 안 되네요. 네, 저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다 썼잖아. 나만 쓴 거 아닌 것 같은데? 응? 안 저 안 했는데? 안 했어요? 예. 혼자 하셨는데요. 고현님도 한 것 같은데? 안 한 것 어쨌든 같은데. 뭐 알았습니다. 했나요? 시청자들이 알겠죠. 했나요? 그래요. 어쨌든 네, 뭐 캐릭터 뭐 관련해서 더 하실 만한 말씀. 성우가 좋았다. 성우가 좋았다. 성우들이 좋았다. 근데 사실 성우 연기도 이것도 아니 막 왜냐면 그렇죠. 이 메이플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뭐 베리에이션이 뭐가 많이 없어요. 그냥 안 아파 그냥 맨날 그냥 그 정도 수준만 얘기를 하고. 안 아파. 네. 맨날 똑같죠. 네, 히드라. 히드라 그쵸. 제일 많이 외친 것 같은데. 네. 히드라 이거 제일 많이 하고. 맞아요. 연기력을 보여줄 만한 작품이라고 보기 좀 어렵죠. 그래요. 네. 라인하르트요? 라인하르트 약간 그렇네. 하죠? 예, 비슷해요. 근데 라인하르트는 방어만 잘하는데 네. 얘는 템빨로 공격도 잘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템빨 라인하르트 궁 쓰냐고. 아 근데 궁이 세진 않잖아요. 아 근데 라인하르트도 망치 휘두르고 다니면 무서워. 예. 네. 라인하르트가 원거리 공격이 된다면 되잖아요. E 누르면 못 쏘잖아. 하용 강타 써요. 아 그래요? 라인하르트 E 누르면 못 쏘잖아. 그리고 막 돌진도 있다고요, 라인하르트. 아 그죠. 돌진도 있어요. 라인하르트도 세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리할까요? 네. 네. 저는 그 화염의 염제가 많이 안 나서 참 아쉽습니다. 화염의 염제가 사실 그 좀 킬링 포인트였다고 해야 되나? 되게 재밌었어요. 그 파트가.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맞아요. 되게 웃겼는데. 네. 그래요. 카타리나요?
맞지? 예요? 예, 카타 느낌이긴 하네. 약간 암살자 느낌이라. 예.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아칼리에 좀 더 가깝지 않을까? 그죠? 아칼리에 좀 더 가깝죠. 아니, 네. 배는 속도 보면 궁 쓸 때 그 칼을 정도로 배니까. 아, 근데 잔기술을 많이 안 쓰잖아요, 카타리난. 아칼리는 좀 잔기술을 많이 쓰니까 연막 쓰고 뭐 막 이러니까 약간 뭐 그거는 그런데. 둘 합쳐놓은 그 네. 언저리 같은 느낌이네요. 거기에 무슨 뭐 나루토 마냥 뭐 저것도 쓰니까 분신술도 쓰니까. 좀 닌자 같은 느낌이긴 하죠. 그쵸. 예. 사실상. 디자인 자체가 좀. 약간 예. 그쵸. 예. 그래요. 탈입니다. 예. 원래 이름은 시로미네 리사고요. 네, 성우분은 이제 노구치 누리코라는 분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는 쇼바이락에서 아이렌 역할을 하셨었고 타마요메에서 나카무라 노조미 역할을 하셨는데 네. 이 작품이 제일 굵직한 것 같아요. 주연은 그렇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주연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죠. 자리 정도면 주연 아니에요? 꽤 주연이죠. 아, 그런가? 자리는 안 나올 비중 때도 꽤 많아서. 근데 그건 워낙 등장인물들이 많아가지고 길드원들이 네.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주연급. 보여줘야 돼서. 주연급 조연 같은 느낌. 또 메이플 주인공이라고 다음 하기 좀 애매해서. 이분 노래 잘해요. 아무튼 그렇고요. 이 캐릭터가 이제 메이플을 이 게임으로 이끈 칠친이자 나중에 겜친이 같이 되죠. 그죠. 만악의 근원 네. 아닌가요? 아, 그래도 이 게임은 부분 유료화는 아니어서 참 다행이에요. 그렇네요. 예. 분유라였으면 진짜 만화의 근원이죠. 그렇네. 아무튼 뭐 처음에 복선이 나오는 게 무슨 게임 대회 우승 트로피가 집에 있어요. 예. 아 진짜 게임 초고수구나 하는 복선이 나오는데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게임 속에 들어가는데 얘는 먼치킨 2입니다. 자, 먼치킨. 아, 먼치킨은 네. 저건가? 영어인가? 글쎄요. 아, 맞을 거예요. 먼치킨이 그 도넛에서 나온 거라. 아닌가? 찾아봐야겠다.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맞네. 한국 그 먼치킨은 아니에요. 한국 쪽에서 나온 거 같은데. 먼치킨은 소설 오즈의 마법사에서 나오는 난쟁이 먼치킨에서 유래됐대. 아, 이거는 유치해서 못 보겠다고요? 맞습니다. 놀랍게도 할 말도 많지 않아요. 지금 겨우겨우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 캐릭터 같은 경우도 아, 근데 진짜 이거 보면서 전 마영전 생각 많이 했는데 제가 마영전을 진짜 재밌게 했거든요. 마비노기 영웅전. 네. 이 게임 보면 마영전 생각이 많이 나요.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거기서 피오나라는 캐릭을 했는데 걔가 이제 대형 방패를 쓰거든요. 그래서 참 많이 생각이 났던 그런 게임이에요. 건벨라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후기에 들어오셨던 굴러 들어온 돌이셨군요. 저는 1기 멤버였습니다. 그때 4명만 있을 때 그 창시타, 피오나 그리고 이비하고 워럭 맞나? 그 흑인 캐릭터 이렇게. 네. 워럭 아닌데 이름이 뭐였지? 뭐 있었는데. 그래 아무튼 아, 왜냐면 그때가 참 제가 참 슬픈 게 원래 마영전이 약간 네. 블러드본 같이 좀 어려운 느낌이었어요. 네. 네 그랬죠. 진짜 그 뭐지? 처음에 그 놀치프틴이라 그래가지고 빨간색 개가 엄청 큰 애가 나오거든요. 이거 첫 보스로 개가 나오는데 혼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던전에 이제 혼자 들어가면 와,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한 방 맞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다. 이런 RPG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무슨 뭐 여러 가지 많은 게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신기한 개념이었어요. 뭐 모넌이나 몬스터 헌터나 뭐 이런 게임들 그 JRPG 쪽에는 뭐 그런 개념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국내 게임에서는 바람의 나라
뭐 막 이런 거 게임 하다가 갑자기 마영존에서 그런 캐릭터 탁 나오니까 정말 충격이었는데 그게 이제 유저들이 뭐 원성이 자자해서 너무 어렵다. 게임이 아주 라이트해지면서 재미가 없어졌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 마영전 때문에 저희가 이 애니를 보게 된 건가요? 아 그럼요. 그 마영전의 그 어떤 약간 노스텔지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향수. 느껴져서 네. 마영전이 만악의 근원이었네. 만약에 근원이라뇨. 네.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뭐 상당한 실력자로 나오고요 캐릭터는. 네. 근데 이제 뭐 학교에서 얘기를 한 게 그 방어 타입을 친구가 했으니까 메이플이 했으니까 나는 스피드 타입을 하겠다. 네. 해가지고 이제 스피드 타입으로 가는 그런 경우죠. 근데 또 양아치죠. 맞아요. 양아치고요? 메이플 어그로 세워놓고 지는 때리는 역할만 하겠다는 거 아니야. 맞지도 않고. 타격감. 그쵸. 맞는 건 네가 해라. 때리는 건 내가 하겠다. 맞아도 안 아프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나중에는 그 방어력 관통도 나오잖아요. 네, 그래도 그건- 끝까지 어그로 세우더만. 네. 예. 그래서 뭐 근데 잘 맞는 게 본인이 굉장히 실력자잖아요. 그죠? 그렇죠. 실제로 좀 스피드가 빠르면 컨트롤에 좌우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좀 굉장한 컨트롤로 뭐 약간 스킬인 듯 위장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저는 사실 VR 게임 그래서 네. 보급되는 거 반대예요. 왜요? 보세요. 지금도 사실 피지컬 게임들 많죠. 네. 뭐 롤이라든지 방금 뭐 발로란트도 그렇고 네. 다 피지컬 게임들이에요. 그 피지컬은 손가락만 뭔가 어떻게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VR 게임이 되면 손가락뿐만이 아니고 나의 몸 전체가 피지컬에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진짜 게임하려면 헬스장 다녀야 돼. 저는 헬스장 VR 게임 아니- 반대입니다. 일석이조 같은데? 일석이조라뇨. 또 좋아지고. 얼마나 좋아요? 게임하려면 이제 운동해야 된다, 헬창돼야 된다니까. 링피트. 링피트 진짜 거의 링피트지 거의.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살이라는 캐릭터가 재빠르게 휙 피하잖아요. 네. 실제로도 그렇게 휙휙 피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집에서 고글 끼고 앉아가지고. 그러려면은 그게 엔간한 운동 해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그만한 그 민첩성이? 근데 그건 좀 누워 있지 않나? 근데 또 모르겠어요. 그 소드 아트 온라인 같은 경우는 네. 컨셉이 약간 네, 그냥 뇌 조종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좀 진보된 VR일 수 있어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네요. 아 그냥 누워서 하는 거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애초에 태생적인 반응 속도가 사기일 수도 있어. 근데 그 음. 편이 좀 더 타당하죠. 누가 봐도 약간 헬창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그쵸. 왜 링피트 안 저걸 느껴져. 덤벨일 수도 있지. 뉴게임 그 뭐야 동황봉 덤벨 마냥 히비케일 수도 있지 왜? 그러게 VR 나오면 진짜 자동 사냥 무조건 해야 돼. 맞아. 일단 우리 세대는 뇌파는 힘들어요. 지금 그죠? 고글도 힘든데 무슨 뇌파요 뇌파는. 전 좋아요. 몸도 좋아지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만들면서 게임하면서 이제 피파 하는데 VR로 한다 생각해봐요. 진짜 완전 최악이지. 뛰는 거죠 이제. 직접 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나쁘지 않은데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아 끔찍합니다 코로나 진짜. 시국에 딱 맞는 게임이네. 축구하러 가고 싶은데 나가서 축구하긴 좀 그렇고. 전혀 그렇지 않죠. VR로 축구해야겠다. 그래요? 아무튼간 그래서 뭐 이 캐릭터가 맡는 역할은 공격 당연히 담당하고요. 좀 게임 고수니까 메이플한테 좀 어드바이스도 좀 많이 해주고 조언도 많이 해주고 네. 그런 역할도 담당하고 또 뭐 각종 퀘스트에서 좀 유리합니다. 스피드 타입이니까 뭐 모으는 것도 되게 빨랐고 걸어다니는 인벤이다. 검은 키다. 날아다니는 거의. 네. 그래가지고 뭐 그랬고 결국 뭐 길드전에서는 공략을 맡는 가장 빠르니까 공략하기도 쉽고 게임을 잘하니까 또 공략하기 쉽죠. 보통 게이머들의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그런 사기 캐릭으로 나온다. 그래요. 얘가 약간 키리토 포지션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주인공은 아니지만. 그렇죠. 네. 시스템의 한계를 게임 초고수라서 돌파한다 이런 느낌이니까. 머리 색도 비슷하네. 아니 똑같네. 좀 덜 떨어진 주인공 마스코트를 보필하는 그 어떤 캐릭터. 네. 마치 파워레인저의 블루 같은 그런 느낌이죠. 레드가 약간 트롤짓 하면 블루가 다 똥싼 거 치우잖아요. 맞아, 색깔도 색깔도 그래서 블루인가? 약간 그런 느낌이죠. 레드는 항상 트롤 짓을 하니까요. 네. 그래요. 이 캐릭터가 제일 좋다고요. 저는 근데 네. 여기서 딱히 매력을 느낄 만한 캐릭터 자체가 없어요. 캐릭터의 그 어떤 뭐 캐릭터 성 자체가 다 뭐 별로 없으니까. 예. 뭐그 뭐야 화염스는 걔도 뭐 나쁘진 않은데요. 걔도 너무 짧고 분량이 화염스는 애가 누구지? 사토리나. 아까 말씀하신 그 미. 네, 미 네. 오긴 했는데 걔도 분량이 너무 짧고 개인적으로는 그 캐릭터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미가 뭐 약간 개그 포인트라든지 네. 한 사람들은 다 엄청 리더에 어울리는 줄 알고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이러면서 이제 개그 포인트로 계속 쓰니까 네. 좀 재밌게 봤고요. 근데 아무튼 대부분의 캐릭터들이 다 뭔가 깊게 좋아하기에는 매력 그리고 너무 어려요. 그렇죠. 다 중학생들이잖아. 중학생. 그건 또 모르지 않아요? 아, 몇 명은 중학생이 주인공인 건 한계가 있어요. 항상 보면 중학생이 주인공인 거 치고 뭔가 좀 딥하게 들어간 작품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다 고등학생 주인공이 좀 약간 그런 경우가 많고. 중학교 때는 실제로 별로 생각이란 게 별로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요새는 중학생이 주인공인 작품은 조금씩 요새 좀 힘들어요.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중학생이랑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시잖아요. 아니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작품의 그 어떤 분위기 자체도 그렇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중학생인 케이스와 고등학생인 케이스. 네. 진짜 말 그대로 중학생은 왜 중학생으로 하냐면 초등학생으로 하면 뭔가 문제가 되니까. 그렇죠. 기어이 중학생으로 나이를 끌어올린 약간 이런 느낌들도 많기도 하고 좀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야 저 뭐지? 주문의 토끼입니까도 기어이 중학생으로 끌어올린 거 아니야. 다 생긴 거 초딩처럼 생겼는데. 빼박이고요. 근데 이런 작품은 그렇진 않잖아요. 이것도 뭐 사실은 이런 작품은 그래도 게임을 즐기려면 중학생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해봐요. 중학생 자체가 물론 뭐 제가 뭐 나이 가지고 뭐 그렇게 뭐 사람마다 뭐 좀 편차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좀 약간 성숙한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직 뭔가 좀 그쵸. 만들어 나가는 단계니까. 그죠? 그러니까 중학생인 캐릭터는 중학생처럼 그리려면 그게 정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 작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운도 고등학생이잖아요. 주인공들. 호아온 고등학생인가? 고등학생이에요. 결혼도 하잖아요. 졸업하고 하자고. 그게 이제 성년 지나서 결혼하자는 거 아닙니까? 아스나 처음 나왔을 때 중학생일 거예요. 고등학생 아니에요? 중학생으로 알고 있는데. 아스나가 나이가 심지어 더 많잖아요. 15세래요. 15세. 15세? 일본 15세면 한국 17세 아니야? 16세에서 17세. 그러면 고딩이잖아요. 키리토가 중학생인가? 그러면 한 살 아스나가 많은. 걔네 고등학생 아니에요? 14세였네요. 처음에. 15세 14세였네. 중학생 키리토가 중학생. 15세면 고딩일 것 같은데? 네. 처음에 나왔을 때는 중딩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막 1년 2년 지나니까 네. 고등학생 나오고 나서 고등학생. 나오고 나서 고등학생이 될걸요. 그래요. 처음에 중딩으로 나와요. 제 기억에는. 학교가 바뀌어요? 거기 뭐 끝나고 나서 이제 거기 갇혀 있잖아요. 재활치료. 재활치료 막 하고 그 특수학교로 다 음. 그래서 뭐 학교가 바뀐다 이런 건 당연히 안 나오고요. 근데 아무튼 처음 시작할 때 중학생이에요. 그렇군요. 사실 그쪽이 이상한 거죠. 중학생이 무슨 데스매치에 가서
그쪽이 좀 이상한 거죠. 어찌됐든 모르고 한 거니까 뭐. 좀 기본적으로 고등학생 좀 기준인 작품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요새. 너무 유치하다는 좀 느낌이 좀 없잖아 있어서. 그죠? 네. 고현님은 괜찮을 수 있겠네요. 좀 약간 그 정신 연령이 좀 떨어지시니까 아마 딱 맞지 않을까. 그걸 보자고 한 대장님의 정신 연령은 과연 아닙니다. 아니 3화 보자고 했을 때 딱히 반대 안 했잖아요. 3화 보자고 했을 때요? 3화 그 보고 나서 고현님은- 애니스카웃에서 반대 안 했잖아요. 고현님은 다운했죠. 아 다운했어요? 네. 그래요. 그래요. 아무튼 그래요 이 캐릭터도. 그거는 저거죠. 중고딩의 환상이 있는 게 아니고 중고등학생이 메인 타겟이니까. 많이 보니까 몰입하기 쉽잖아요. 그리고 성인이 주인공이면 재미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성인부터는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 성인 캐릭터는 매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 성인은 그렇지 않으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나 돼야 그냥 이상과 꿈을 무조건 1순위로 생각하고 현실은 좀 약간 있는 그런 경향이 약간 있잖아요. 꿈을 꿀 나이니까. 네. 성인도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현실에 이제 말 그대로 사회에 나가면서 현실을 좀 많이 깨닫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성인 캐릭터는 재미가 없죠. 현실적이 되어 버리니까. 듀게임. 뉴게임이요? 이 게임은 뭐 생긴 거는 완전 학생들인데 그거는 고등학생인데 그 성인으로 이렇게 나이 설정을 해놓은 거고. 예. 사실 게임 동아리지 그거. 그게 어딜 봐서 게임 회사 사람들입니까? 판타지죠 그거는. 네, 진짜 판타지죠. 그래요 아무튼 그렇고 뭐 하실 말씀 있나요? 별로 없습니다. 여담인데 또 이 작품에도 그 하야미 사오리님이 각각 아 그럼요. 그분이 이제 카스미라는 역할을 맡아서 하셨어요. 그죠. 네. 그 일본도 쓰는 캐릭터. 네. 예. 어떻게 보면 이 두 명이 그 어떤 원래 두 명이서 다녔었는데 첫 외부인과의 접촉이었죠. 그렇죠. 예. 아 물론 그 뭐야 그 남자 하나 있었긴 했는데 이즈하고 너- 예. 처음으로 권유한 게 저거니까 카즈미였으니까. 그죠? 그래서 뭐 카스미도 나름대로 분량이 있었는데 처음 등장한 것 치고는 분량이 좀 없었어요. 그죠. 예. 등장할 땐 좀 되게 세 명이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느낌이었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너무 많은 동료가 섞이는 바람에 그죠. 그랬네요. 6등이었는데 그래도 그러니까 그렇네. 높은데 6등이면 낮은 게 아니거든요. 얘도 세요. 되게 세게 나와요. 아 그죠. 그 하나 칼- 이게 살이랑 호각을 다투는 예. 거의 그 정도 수준으로. 그 칼 나누는 애랑 싸워서 다 이기잖아요. 예. 예. 그래요. 얘 보면 약간 걔 생각나더라고요. 그 금소목록에 보면 걔 누구지? 그 약간 멍한 애. 멍한 애면 그 전 보는 애인가요? 전보는 애 맞나? 그 왜 그 무녀복 같은 거 입고 초창기에 아. 나오는. 음, 아 이름이 뭐지? 근데 이런 캐릭터는 히메락이 맞는 것 같아. 네. 캐릭터는 얼마 전에 본 갑철성의 카바네르만 봐도 하긴 뭐.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총평할까요? 네. 작화부터 좀 얘기를 해보자면 그냥 실버링크죠. 실버 링크죠. 실버링크였는데 그냥 평균을 살짝 상회하는 정도의 작화 정도? 그렇게 박해요? 저는 그래도 중상은 된다고 보는데. 사실 전투 작화는 괜찮았어. 그러니까 이펙트나 이런 전투씬 말고 그냥 작화만 봤을 때 말고 그냥 작화는 그냥 그랬고 전투는 좋았어요. 전투 씬은. 그런가? 전반적인 작품도 그렇게 많이 없어서 저는 그래도 중상 정도는 보는데.
작품은 많이 없었죠. 이거 평균으로 본다고? 이 정도 수준의 작화를? 보다 중간보다 좀 아니 안 좋은 이게 것 저는 저 뭐지? 전에 봤던 게 카구야보다도 훨씬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뭐가요? 퀄리티가요? 네, 그럴 수 있죠. 왜냐면 그 선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거. 그렇죠. 그 이게 인물 훨씬 작화 디테일하게 그려져 있어요. 일단 이- 옷이 난이도가 훨씬 높죠. 얘네들 이 보면. 뭔가 네. 그러니까 작품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게 여기서는 작품이 좀 보였고 3D 사용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3D 빼고도 좀 있긴 그 근데 있는데 카구야 대비 작품 훨씬 적었지. 카구야는 진짜 거의 장면 전환할 때마다 작품이 있었는데. 저는 이게 카구야보다 낫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액션까지 그거 하면서 그걸 그쵸. 유지하니까 좀 힘들긴 하죠. 난이도는 훨씬 힘들죠. 이건 액션씬까지 있는데. 근데 약간 얼굴이 단순하기도 하고 이 캐릭터들이 대체로 실버링크 근데 저는 그거는 좀 반대인 게 이게 평범하게 생긴 캐릭터들이라 그렇지 그 어떤 디테일이 그렇게 떨어지진 않았어요. 작품도 많아요. 맞아요. 보면 아닌데? 작품 근데 네. 근데 카구야 대비는 훨씬 적었던 것 같은데. 카구야 대비 적은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카구야는 워낙 기본이 좀 전 높게 느껴져가지고 네. 물론 실버링크식 디자인이라 근데 저는 어찌됐든 이거를 평균으로 보는 건 선 넘은 것 같아요. 일단 액션씬도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매화 저는 액션 최소 씬이 중상이에요. 나오잖아요. 액션씬이 좋았다. 그러니까 오히려 상이냐 중상이냐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중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중상. 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걸로 논의를 해야지 중이냐 중상이냐의 논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요새 애니 평균이 얼마나 낮은지는 본인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는 맞아요. 보다 보면 되게 이상한 부분 많은데. 그것도 맞긴 해요. 근데 되게 이상한데 많아요 이거. 워낙 액션에 힘을 많이 줬기 때문에 액션은 그쵸. 이뻐요. 액션은 이쁜데 그냥 일상 장면이 이상한 게 붕괴되는 게 은근 많아요. 그런 게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없었다고는 얘기를 못 하는데. 저는 오히려 카구야 때 작품 하나도 못 느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신미한 이상설, 시력 이상설. 아니 보이는 이게 김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왜 부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이 장면이 그 배경도 그렇고 네. 그 인물 터치도 인물 작가 터치도 더 많잖아요. 그 머릿결이나 뭐 카구야는 상당히 좀 단순하고 그래요? 이거는 뭐 아니 보세요. 당장 옷만 보더라도 이게 훨씬 더 뭔가 보이는 거. 화려하지 않나요? 그리기는 어렵죠. 옷 같은 거. 아니 그러니까 그리기가 어렵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그 상태에서 이 작화가 유지가 된다는 것 자체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작화라는 거죠. 액션을 하면서까지 그런 거 액션까지 하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호빵맨이 암만 작품이 없다 그래도 호빵맨 작화를 우리가 좋다고 얘기하진 않잖아요. 포켓몬스터에 비해서 포켓몬이 뭐 작품이 있다 그래가지고 포켓몬 작화가 더 나쁘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죠. 약간 난이도 차이가 있는데 물론 그 둘은 너무 그 좀 약간 좀 그 과장해서 얘기하는 예시지만은 근데 어찌됐든 작화 자체는 이 정도면 저는 중상은 기본으로 되는 건 것 같아요. 중상? 네, 중상 정도. 중상. 네. 실버링크라 그런가? 얼굴이 이상해 보여가지고 중간중간에. 그거는 실버링크 작화가 원래 그래요. 그렇죠. 실버링크가 원래 이거 전형적인 실버링크 인물 작화잖아요. 그거는 맞아요. 네, 실버링크 작가 자체가 싫으신 걸 수 있어요. 뭘 그려도 퀄리티가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뭘 그려도. 지금까지 실버링크는 다 약간 중상. 왜냐면 이 작품이 NTR이 없었어가지고 강인하게 인상이 안 남는 거죠. 아니요? NTR이 있었다면 훨씬 더 강하게 아니, 인상이 얼굴이랑 나왔겠지만 모가지가 이상하다니까요. 중간중간 보면 이상해. 동화를 드레이론 그렇게 강조해서 쉽게 그런가? 얘기하는데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다. 적어도 중상은 됐다. 아니 애니메이션 평균이 이 정도 되면 애니메이션 가지고 작화 우리 깔 일 거의 없어요. 이 정도만 돼주면은 땡큐야. 평균이 이 정도면. 평균은 상회가 맞아요. 그러니까 상회라는 게 평균보다 위란 얘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중상 이상은 잘 못 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버링크가 작화에 그 힘 주는 것 자체가 포인트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상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그러니까 평상시 상태 아이들 상태에서도 그
그 힘들이 좀 약간 유지가 어느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실버링크는 기본적인 상황에서는 말 그대로 이제 좀 그냥 뭐 형태 정도만 이렇게 좀 잡아두고 그냥 뭐 이런 느낌이었다가 하이라이트가 되는 씬에서만 확 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거는 뭐 실버링크 작품들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작품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뭔가 극대화된 장르 자체가 액션 장르다 보니까 네. 그런 저도 뭐 거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정도면은 뽑아주는 게 드무니까. 네. 예, 그거는 뭐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게 있긴 했어요. 막 그 게임 그래픽 같은 거 왜 그 큐브 쓰는 애 있잖아요. 네, 아 그 카나데 예, 걔 처음에 이제 큐브 딱 받고 그 큐브가 이렇게 풀리는 씬이 하나 있거든요. 네. 거기 네. 무장 했던 것도 기억이 그건 나고. 3D 아니었어요? 그 3D 모르겠네요. 그거 3D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잘 3D 기억이 안 나네. 인 것 같은데. 3D. 네. 그러니까 이 3D, 2D도 구분을 못하는구만. 3D인가? 안경 끼세요. 네. 아 근데 그러니까 걔는 다 3D였던 것 같아요. 그런 좀 약간 눈에 띄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작화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고 네. 그래요. 어느 정도 돼야지 그러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 돼야 카구야가 돼요? 더 좋은 것 같은데. 네? 저는 카구야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거보다. 카구야는 왜 그러냐면 내가 느끼기에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일상 애니메이션이고 고생은 일상- 얘가 더 많이 했을 텐데. 일상 그리는 코믹 애니메이션인데 거기서는 사실 약간의 그 뭔가 움직임만 더해줘도 작화가 좋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 애니메이션에 대한 거는 대부분 작화가 액션이 없잖아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차분한 분위기에서 액션만 조금 많게 해줘도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편해지는 자세 얻으려고 막 이렇게 카구야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만 조금 들어가줘도 사실은 작화가 더 좋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뭐 일단 제 생각인데 총량은 이게 뭐 거의 1.5배 최소 더 들어가지 않았나. 2배 많게는. 2배는 거의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아서. 그거는 이게 더 어렵긴 한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게다가 캐릭터 디자인도. 그러니까 캐릭터 자체는 뭐 카구야가 훨씬 더 특이하게 생겼죠. 뭐 그 그렇죠. 특징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들 이 실버링크의 문제가 얘네도 그 러브라이브랑 똑같은데 이 머리 벗겨내고 머리 모양 다 똑같이 만들고 눈 색깔만 맞추면 다 똑같은 캐릭터예요. 얘네 실버링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카구야는 그러지 않으니까. 예. 근데 의상 디자인이 이거 보세요. 미쳤지. 의상이 좀 어렵긴 하죠. 예, 그러니까 색깔이 얼마나 알록달록하게 들어가고 다 제각각으로 생겼습니까? 이게 어려운 거를 감안해주면 잘 그린 게 맞아요. 그걸 감안해야죠 작화를 보려면. 그리고 그런가? 게다가 근데 그 상태가 그렇게 작품이 그렇게 아주 잦지 않다면 그러면 나쁘지 않은 수준인 거고 중상이라고 봐도 충분한 것 같은데. 의상 정도?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제작진 입장이고 제가 봤을 때는 아무튼 이게 어렵든 쉽든 그 일정 이상의 퀄리티를 계속 뽑아주는 걸 보고 싶잖아요. 그런 거. 어렵고 쉽고를 좀 꼬우면 그 애니 제작사 하나 차리셔서 만드시면 돼요. 그랬다. 디자인 문제. 그럼 결국 디자인 문제. 캐릭터 그러니까 이건 실버링크 자체의 한계예요. 캐릭터 자체를 어리게 그리니까 아마 제 생각이 근데 거기서 오는 괴리감을 느끼신 게 아닌가. 근데 또 실버링크 초창기 작품들은 이러진 않았거든요. 어느 순간 비슷했어요. 바시소 뭐 이럴 때도 약간 작화가 바뀐 거는 있는데 실버링크 작화가 그때도 뭐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바시소는 실버링크는 실버링크였어. 바시소는 그래도 이 그건 정도는 아니. 뭔가 어느 순간부터 다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그 판에 박힌 여자 캐릭터 얼굴이 된 거는 어떤 시점이 있겠지만 네, 근데 바시소도 그거는 작화가 좋은 작품은 아니에요. 그건 바시소도 그랬죠. 사실은 바시소 그 옛날에 논논비오리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막 그렇습니다. 하긴 뭐 그게 문제 디자인이 더 문제긴 하죠. 다 똑같으니까 얼굴이. 그게 뭐 제일 큰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크죠. 얼굴이 거의 양산형이라 바비 인형에 이렇게 뭐 머리만 이렇게 뽁뽁 빼가지고 이렇게 막 옷만 이렇게 따로 입혀놓은 거 같잖아.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그러죠. 게다가 약간 이런 얼굴이 남자 여자 구분도 잘 안 되고. 맞아요. 아 그리고 이리아랑 비교했을 때 얼마나 장족이 발전입니까?
이디야보다 이거 보면 그래도 아주 그냥 나아지는구만. 이디야 같은 것도 안 봐가지고 이디야는 좀 약간 편식이 심해요. 이디야는 좀 지 그렇잖아요. 좋아하는 것만 봐. 아니 좀 후소작도 그치. 봐줘야 뭔가 이런 경우가 후소구나. 아 이 정도면 이제 감지 덕지구나. 이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이디야는 뭐 좀 맨날 그렇지 않아요? 지 좋아하는 것만 보니까 이게 그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 거야. 이래서 빛을 느낄 수 있으려면 어둠이 있어야 되듯이 네. 이게 좀 약간 그런 거 좀 편식하지 않고 보셔야 돼요. 리뷰를 하실 거면. 그래요 뭐. 아무튼 네. 저는 좀 그랬다. 그래요. 근데 뭐 전두씨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이 뒤에 얘 있잖아요. 그 뭐야 검정색 그 왜 쌍둥이 네. 쌍둥이인지 뭐 그 공격 올빵하네. 네. 네. 그 레이저 색깔이네. 검정색이 초록색. 네. 왜요? 약간 레이저 에디션 약간 이런 게 생각나가지고. 네. 아. 뭐요? 내가 어떻게 되진 거죠? 이거 보면 레이저 생각 안 나요? 좀 나긴 하네요. 레이저 약간 레이저 색이 약간 이삭이잖아요. 이런 느낌. 누가 봐도 레이저인데. 표절인가요? 그러니까 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래요 아무튼. 사실 공격 몰빵 없어서도 됐어. 그쵸. 그리고 남자도 없어서도 됐어. 필요 없죠. 다 필요 없어. 둘이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대장장이 하나 하고 법사 하나 그리고 그 뭐 쩌리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하야미 사오리 캐릭터 하나 이 정도만 됐어도 됐어요 사실은. 맞아요. 나머지가 너무 많아서 2기가 나오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똑같겠지만. 예. 법사도 되게 갑작스럽게 등장해서 갑작스럽게 이제 팀원으로 합류해가지고 누구요? 법사캐요 법사캐. 법사캐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라 했더라? 체스를 뒀댔나? 예, 오셀로인가? 네, 오셀로도 오셀로. 게임 하다가 뭐 친해진 친구라고 갑자기. 그것도 좀 어이없었고. 아니 근데 그거는 게임에서도 또 흔히 또 있는 일이니까. 그건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매체 자체가 게임이라는 매체를 담기에 좀 그릇이 작아요. 그걸 다 못 담아. 그러니까 게임에서는 흔한 일상이지만 그걸 또 애니에서 또 다뤘을 때는 재미가 없을 수 있고 약간 뭐 이런 느낌이죠. 게임에서는 재밌었지만. 근데 뭐 연출을 좀 뭔가 해주거나 스토리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뭐 좀 매가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얘가 신캐인가? 약간 이런 식으로 느꼈던 부분이라. 네, 설정 여담인데요. 자체가 너무 좀 어수선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잡히려면 이 게임 설정이 어느 정도 좀 잡혀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무슨 뭐 메인 스토리가 있고 그거를 끌고 나가는데 게임의 설정을 이렇게 버무리는 건데 어떻게 된 게 작품이 진행되면서 게임 설정이 약간 정해져 가는 느낌이라 조금 좀 정신이 없죠. 이 작품 네. 보면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주인공보다 우리 그 보는 시청자들이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안에 있는 캐릭터들보다 이 밖에서 보는 시청자들이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쵸?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막 그런 분위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요 앞으로 가면은 뭐가 있을 것인데 여기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구만. 아니면 뭐 뒤에서는 악당이 뭐 이런 것들을 꾸미고 있는데 주인공은 모르고 그걸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약간 서스펜스. 이게 언제 터질까? 약간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좀 알고 좀 더 많은 걸 조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게 주인공하고 우리하고 거의 싱크로율이 돼 있어가지고 주인공이 모르면 우리도 몰라요. 주인공이 알면 그때 우리가 알아. 맞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그게 탁탁탁탁 오니까 스토리에 뭐 이게 뭐 몰입이 되나 그 변경된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뭐 뇌가 우선적으로 사용이 되니까 몰입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이게 네. 원작을 뜯어 붙여서 이 정도래요. 원작 원래- 자체가 그러니까 문제가 많았다. 예. 이게 애니가 양반이고 원작은 예.
그런 그거- 의미에서 사실은 신중용사하고 이거랑 좀 비교를 해볼 수 좀 있을 것 같은데 게임 애니메이션은 아니지만 신중용사 같은 경우에는 큰 흐름이 하나 있죠. 마왕을 쓰러뜨려야 된다라는 예. 그러니까 최종 골이 있어요. 네. 작품 골이 없어요. 그게 더 맞아요. 문제야. 무슨 마크야? 요즘 게임 감성으로 아니 뭐 골이 없어. 네. 자유도가 굉장히 높은데 네, 또 그 자유도가 높음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는 거는 또 별로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네. 그 설정들이 중구난방이고 그 설정들을 잘 이용하고 있지 못해서 작품 자체가 작가 네. 자체가 그냥 생각 없이 썼대요. 자기 지읒으로. 그래서 이거 원작 문제가 제일 크지 않나.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음 화가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예. 이게 뭐였더라? 방어력 뭐시기였나? 아니 궁금하고 자시고 뭘 궁금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쵸. 맞아요. 다음에 뭐가 나올지 아예 모르겠어. 그 모르는 게 약간 막 긴박해서 막 야 이거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될까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아니 이게 스토리가 뭐지? 스토리가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기대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기대 안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기대를 뭘 해야 될지를 모르니 그게 문제인 거죠. 또 어떤 전개를 할까? 아 그리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애들이 너무 그러니까 저연령이야. 아 그게 제일 그 뭐지? 다 애기잖아요. 무슨 이 뭐야 공격 뭐 파티 안 해준다고 울먹거리고 앉아 있고 아마 이런 게 좀 애기 같아요. 메구밍하고 또 달라. 예? 메구밍하고 다크니스 때하고 또 달라요. 이게 무슨 공격력이 몰빵해서 무슨 파티를 못 들어가고 이게 그렇습니다. 같으면서도 다르다. 이거는 근데 메구밍은 그러니까 캐릭터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결국엔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연령보다는 네. 얘네들은 진짜 연령도 중요해요. 아니 사실 메구밍도 어리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리게 나와도 그려지는 게 얘네보다 훨씬 나이 많게 그리잖아요. 성인 예.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어떻게 그게 되나? 안 되지. 약간 그려지는 게 더 나이가 많게 나와요? 매국민이 훨씬 나이 많아 보이죠. 얘네들에 비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스토리 진행하면서 느꼈을 때 많아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신 연령도 그렇고 보이는 것도 보이는 것도 좀 그렇고요. 나이는 적어도 한두 살을 더 많아 보이지 않아요? 매국민이 얘네들보다? 워낙 어리긴 했어 근데 매우. 그림은 근데 별로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요? 나는 그림은- 매국민이 얘네보다 좀 더 커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게 캐릭터성을 어떻게 메구밍이란 캐릭터를 잘 살려내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너무 특색들이 다들 없으니까 더 어린 게 부각되는 거예요. 음. 뭔가 그 캐릭터만의 특색이 있으면 메구밍은 확실한 그 캐릭터성이 확고하게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별로 안 느껴지는데 좀 어린 행동을 해도. 근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여기는 바로 그것만 부각되고 다른 그 캐릭터의 뭔가 장점이나 그 캐릭터성이 뚜렷하게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이 참 문제네요. 이 작품은 보이는 건 괜찮아요. 그 외 것들이 다 문제인 것 같아요. 스토리, 연출, 연출은 근데 전투 씬은 연출 괜찮았어요. 말고 네. 말 그대로 꼭 그 연출이라는 게 전투 연출만 스토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토리. 그런 네. 거죠. 근데 이거는 원작 문제일 것 같은데. 아니 사실 원작을 의외로- 조져놔도 그 원작에서 잘 한 케이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맞아요. 그나마 살린다고 전 생각을 해서. 원작을 안 봐서 그건 좀 잘 모르겠네.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좋았던 점이 그건 있었어요. OST 중간에 나오는 OST는 좋더라고요. 그 작품 분위기 약간 판타지잖아요. 네. 판타지 RPG, MMORPG랑도 좀 잘 어울리고 그 약간 스킵하면서 모험하는 장면들을 스킵하면서 이제 그 노래를 틀거든요. OST 중간에. 확실히 고객님이 친일파긴 해요. 왜요? 약간 여기 나오는 OST가 모넌이나 파판 비슷하거든요. JRPG 그 노래 좀 비슷해요. 노래. 아, 네, 그래요? 확실히 일본스러운 거는 귀신같이 다 저렇게 좋아하시네. 아니 그게 아니고 실제로 약간 그게 맞아요.
메르헨적인 느낌이 나는 아 그러니까 그게 JRPG 특징이라니까. 아니 JRPG잖아요. 아 그러니까 작품이 그 JRPG. JRPG적인 부분을 아주 좋아하시네요. 아니, 예. 작품이랑 잘 어울리니까 좋다고 한 건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 그 약간 본능이야. 내가 볼 때. 친일은 작품이랑 본능이야. 잘 어울려서 좋다 네. 이 얘기죠. 분위기에 잘 맞으니까. 그래요. 저는 뭐 의외로 음악은 괜찮았다는 점. 음. 과학이 아니고요. 즉 과학이란요. 과학이 아니에요. 어쨌든 봤죠. 총평하시죠. 네. 봤습니다. 평. 다 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안 보고 얘기 안 합니다. 아 고혜님은 안 보고 얘기하세요. 보고 왔어요. 아니 너는 꼭 다른 거 얘기할 때 저거 하잖아요. 안 봤는데도 재미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잖아요. 내 성향에 안 맞는 것만 그렇게 얘기하죠. 안 봤으면 입을 닫고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네. 아무튼 뭐, 예, 이 작품은 총평하세요. 총평. 저는 뭐 그냥 네. 그냥 킬링 타임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 같고요. 너무 네. 스토리랑 캐릭터성이 붕괴된 수준이었다. 네. 저는 일단 다 이해가 안 갔어요. 메이플이 그러니까 더 엉뚱한 유저들이 사실 많잖아요, 인터넷 세상에는. 근데 그냥 좀 별로 그렇게 신기한 일도 아닌데 띄워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저는 스토리도 억지, 설정도 억지로 느껴졌고 그래서 한 2점을 할까 2.5점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더 2점으로 내리고 싶네요. 2점 하겠습니다. 2점. 네. 그래도 뭐 에이든님. 액션씬이나 이런 건 괜찮으니까. 네. 에이든님요. 저는 2.5. 2.5. 일단 액션씬 볼만해서. 네. 근데 이게 설정은 없어요. 워낙 네. 라이트한 느낌이어서 그냥 제가 보기에는 작가님이 그냥 본인도 말하지만 그 생각 없이 썼다 그래서 네. 그냥 실버링크 그냥 퀄리티 보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평작 그래도 퀄리티 때문에 2.5. 저는 근데 이 스토리가요. 정신은 없는데 개연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전 그렇게 봤어요. 개연성 그러니까 근데 제 말은 정리가 안 됐고 이랬는데 근데 어떤 원인과 결과에 대한 부분은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거는 문제를 느낀 적은 맞는데 없어요. 결은 다 나오죠. 결은 네. 기결 그런 느낌이에요. 기결. 그걸 그쵸. 편의적으로 써서 좀 문제인 건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스토리가 최악이다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없을 뿐이야. 맞아요. 없을 뿐이에요. 없을 뿐이지 이게 뭐 최악이다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는 진짜 말 그대로 거의 옴니버스 같은 느낌으로 보시는 분들은 무리 없으실 수도 있겠다고 생각 들어요. 우리 실제로 이 작품이 인기가 있었죠? 네. 이거 네. 중국에서 그 1억 4천 조회수란데. 뭐 거기는 뭐 논외로 치고, 예. 그 어쨌든 매니아층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뭐 아주 뭐 그쪽 팬덤이 아주 뭐 두꺼울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뭐 럼라나 아이마스 같이 막 이렇게 팬덤이 그건 두꺼울 것 같지는 않고 그건 그냥 맞죠. 킬링 타임용으로는 뭐 이 정도면 퀄리티도 뭐- 괜찮고. 저는 사실 신중용사보다 훨씬 재밌게 봤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뭐가 잘못됐어요? 이거보다는 신중용사가 나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신중용사는 매우 좀 불편한 부분도 있었고 걔는 이게 말이 돼? 스토리라도 있지. 약간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근데 근데 걔는 이 작품은 전투씬이 불편하진 않았어. 적어도 편했어요. 스토리는 신중용사가 큰 줄기는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이 작품은 편하게 봤어요. 그래도 재미가 없었을 뿐이야. 신중용사는 재미도 없고 불편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이 신중용사 같은 느낌보단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2.5점 주겠습니다. 오 그래도 망작은 아니다. 저는 추천하기는 좀 어렵지만 평작 평타 쳤다. 일단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어떤 그 평범한 작품들 중에선 좋아요. 이게 무슨 뭐 막
뭐 바이올렛 에버가든 1급으로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명작 일반적인 수작 계열이니까. 슬타인들 중에서는 좋지 않나. 아까 얘기했던 무슨 뭐 창단 짐승의 길, 뭐 신중용사 이런 거에 비하면 이게 훨씬 좋지 않나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그렇죠. 네. 상단 진승의 길은 상대가 안 돼요. 뭐 막 그 동화공방 이런 작품들하고 상대 안 돼요. 내 생각인데.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점수를 좀 줘서 2.5죠. 상담 짐승의 길이 웃기다고요? 짐승의 길은 웃길 수는 있는데 퀄리티가 뭐 이거의 반의 반도 안 되죠. 맞죠. 퀄리티는 그거는- 워낙 신생회사라 그 앵기 예. 거기 직원 많지 않았나? 아 많긴 하던가요. 딴 데서 끌어모아서 아마도. 웃겨요? 그래요? 전 모르겠던데 상담 짐승의 길. 웃기긴 그게 더 웃기긴 하지. 여기 웃긴 부분이 있었어요? 아, 웃기려면 당연히 그게 더 웃기죠. 그건 그게 더- 장르 자체가 그렇죠. 개그니까. 개그 쪽이니까. 예. 그 사람은 또 무슨 짐승용사가 됐어. 짐승용사는 뭐야? 짐승용사는 뭐야? 섞어버렸네. 짐승용사가 창단 짐승의 길 아니에요? 둘이 섞어버렸네.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2.5점 하겠습니다. 어,